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오후, 낮입니다. 낮, 오후 12시 55분입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 시간 잘 확인하시고, 애매하십시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풀 꺾기 미국 고용시장 추가금리 인상 연속 들어갔다. 이번에 9월달에 동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약발이 충분히 퍼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5.5%도 충분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년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마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국채 사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모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채는 그냥 존버해 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자 받으면서 계속 계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는 사실 그 표면가, 액면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아마 미국의 금리가 한 4% 그리고 뭐 높아도 4.2 정도, 나머지 따지면 3.7, 3.5 정도까지 낮춰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는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절대 사지 말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단타적인 측면이라던가 특수한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은 사지 마십시오. 지금은 웬만하면 특히나 지금 핫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그런 애들 찾아가시는 게 나아요. 네. 빠르게 늘어나는 의무지출 건전 재정 위협되고 있다. 년 증가율 5%. 지금 내년 국채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죠? 녹지비 의무지출 매년 증가.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복지비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출산율도 내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출산율 지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을 했던데 나라에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건 없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미래의 경쟁력을 끌어다 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계속 지금 뭐라고 할까요? 딱 에어포켓이라고 할까요? 에어포켓에 있는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일 많이 하셔야 되고, 취직하셔야 됩니다. 좀 안 좋은 일이라도. 그죠? 아시겠죠? 아기 울음소리 또 출산 0.7명, 0.5명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이런 제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인구가 적은 그런 도시에서 출산을 하면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조건 서울 경기권에 내가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 쓰겠습니다. 서울권에 거지같이 사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은 지방에 내려와서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대도시에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펼치는 것도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도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적게 벌고 적게 쓸까? 아니면 많이 벌고 많이 쓸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뭐, 기회도 많지만, 그것은 또 그만큼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크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타깝네요. 그죠? 다시 높아진 대출 문턱 6% 주담대가 나오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꺾였다. 고정금리 주담대 선택을 늘었다. 고정금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릴게요.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금 금리 3.5라는 게 3.75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출이라는 게 지금 한 1년 갚고 말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하신 분들 고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5년, 10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이 낮습니다. 9월 박스비 전망 최고 2,700.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640이었었나요? 제가? 그렇게 2,680이었나?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그게 달라질 거 없는 부분이고요. 네.
판매 주춤한데 보조금까지 뚝 전기차 산업 키울 동력 소진 우려. 전기차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초창기 때는 전기차를 사셔도 돼요. 초창기 때는 보조금이 많으니까 아싸리 그냥 희소성이라든지 뭐 저렴한 가격대 전기차 사셔도 되지만 지금은 전기차를 사면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고 인프라도 지금 쫙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 네. 그리고 보조금도 적어진 상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스템 안정성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짧게 동네에서 타실 거면 상관없지만 보통 300km, 400km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이라고 본다면 뭐 부산에서 서울 한번 가기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한번 충전해서. 안 그런가? 그죠? 그러다 보면 뭐 충전해서 뭐 명절이라 이런 데 밀려버리면 충전소에서 대기 타는 시간이 몇 시간씩 되어버리고 뭐 도로에서 지금 중국을 얘기를 들자면 중국이 전기차가 세계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를 보면 막 명절에 가다가 다 중간에 서가지고 막 뭐 고속도로 정말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이미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배터리들이 막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LG 솔루션에도 그렇고 지금 많은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약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신제품들로 빵빵한 애들로 나올 거란 말이야. 가격 경쟁도 또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그럼 25년 넘어서 전기차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터 넓이함 테슬라 출력 충전 방식 고민 넓히 퍼지는 현대차. 네, 이거는 뭐 현대차도 테슬라의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충전소를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나마 미국 주식 중에서 그나마 뭐 사셔도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지금은 좀 저 정도 좀 남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테슬라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뉴럴링크, 뭐 스타링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직방으로 통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거니까. AI는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원래 흐름이라는 게 우리 닷컴 버블 때도 지금 인터넷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진짜 사기인 애들은 이렇게 빠져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거품이 이제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자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 이해되시죠?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 그리고 에너솔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시면 사셔도 돼요. 그런 애들. 근데 이게 뭐 2년이 될 동, 3년이 될 동, 5년이 될 동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죠? 자, 뭐 주동산 이야기들은 좀 적겠습니다. 부동산은 50년 뭐라고 할까? 50년 담보대출 갚을 능력이 되시면 하십시오.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1320원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냥 뭐 1300 얼마였죠? 제가 1300 정도에서 13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매매를 굳이 할 수는 힘들겠죠. 그죠? 뭐 짧게 이래가지고 막 매매를 하거나 그러기 힘들 거예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뭐 근거이 너무 부족하단 말입니다. 뭐 지금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갈 거야? 그죠? 뭐 그 정도 되겠네. 기름값은 지금 약간 다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싶은 부분인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상당히 지금 박살나 있거든요. 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값은 다시 또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가을 이제는 아마 요걸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요 가스가 넘어갈 것 같아서 가스 예전에 사셨던 분들 이번에 수익 실현 잘 하시고 3.2, 3.4 이 정도에서는 좀 팔아 주셔야 됩니다.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다 말을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뭐 돈을 풀면서 어떻게든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 이제 향다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함께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막 빵 넣지도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다 안도하고 있네요. 그죠? 빅스 차트는 이제 역대급 신저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렇게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안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지표예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등 여기서 이제 주봉상 여기를 보시면 제가
내 생각보다 조금 높은 데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조금 높은 데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14,000대 전 초반 정도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포인트, 100포인트, 2%, 1%요 정도보다 높은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반등이 조금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뭐 이거 가지고는 맞았다 틀렸다 오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리고 그림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빠지는 막 급락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지지를 받고 흔들어 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빠진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역시 유지됩니다. 관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죠?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비트코인 추세가 깨질 때처럼.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언제 침체, 폭락,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 거냐. 그 언제 올 건지는 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저점하게 생겼기 때문에 언론사, 이거. 옮겨준다면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봉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는 조정세로 넘어들겠다는 게 약간 이제 확신에 가까운 모습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강해집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강해집니다. 강해졌다가 이제는 약해진 추세가 잡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 추세선을 조금 옮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 녀석을 약해진 추세에 잡힌 거. 그러니까 추세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그럼 얘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중 8구의 헤드앤숄더 형태로 만들어낼 겁니다. 네. 상방의 최고 높이는 이제 16,500 정도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체를 대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600 정도에서 정체돼서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한 13,000대 정도면 적절할 거로 보인다. 14,000에서 14,00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요령이었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또 미국 주식 다시 한번 주워 담아서 모아가 보셔도 좋다. 이때는 또 더 빠진다고 설레발 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빠져도 그때는 1차 걸고, 2차 걸고, 그죠? 올라오면 매수 땡기고, 여기서 이제 연끌하고, 연끌적으로 배팅하고, 그죠? 2차 걸고 더 빠지면 가만히 있고, 그럼 시간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작은 흐름상에서, 작은 부분의 흐름상에서, 네. 일단은 요 구간, 처음에 요 구간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었고, 여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상승제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78.6인가요? 786이죠. 반등 나올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정체돼서 강하게 뚫지 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근데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이 뚫었을 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를 통과해서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뚫게 되는 순간 이제 가격대는 여기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즘 방송 보니까 그 백타라는 분인가? 백타 어쩌고 그분이 완전 저희 기법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시던데, 예전에 안세현한테 배웠던 스토캐스틱을 그대로 또 남들한테 자기 거 그냥 가르치고 있고,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지는 거 이거 내 거잖아. 제가 한 3년 전부터 매개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 거 그냥 가르치고 있고, 마케팅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부럽다. 솔직히 이제는 그런 능력들, 어쩌면 뻔뻔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트렌드 라인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제 수평적 트렌드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죠? 네, 수평적 트렌드 형성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말 정도, 오늘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뒤를 한 번 더 뚫어줄런지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동그랗게 말아 떨어질 것인가. 왜냐면, 이번 CPI인가요? 그게 발표가 되거든요. CPI, GDP 상승률도 발표가 되고, 좀 중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고용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기가,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취업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였지? 이제 지표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다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적당히 안 좋아져야 미국이 그 뭐라고 할까, 적당히 안 좋아져야 그 미국이 이제는 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요것들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갈 거다 단기적으로 예상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한번 뚫어주게 되면 16,000을 넘어가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수, 메인 추세 라인은 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깨면은 일단은 15,2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 큰 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FOMC입니다. 9월 FOMC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는 시장은, 이 미국 시장은 아마 크게 변화를 줄 겁니다. 크게. 그때는 아마 저는 그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9월 FOMC가 지나고 나면 저는 방향성을 하방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뭐 하방이 예전에처럼 제가 뭐 떡락 뭐 9,008번 이게 여기서 막 깔아다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이 정도 조정해서 멈추려고 하는구나. 이게 골디락스다. 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세계의 모든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주식시장들이 다 좋더라고요. 근데 중국만 안 좋아.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 투자된 돈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돈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중국에 투자된 돈을 빨아먹다 보니까 한국은 골골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베트남도 약간 조정이 좀 크게 먹었고, 인도, 일본, 유럽, 뭐 그 캐나다 뭐 다 증시는 다 고점이더라고. 신고점 근처더라고. 그죠? 그래서 중국의 돈을 빨아먹은 거다. 그래서 그 돈을 빨아먹으면서 얘네들이 이쯤 어딘가에서 아마 그걸 딜을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좋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두 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종료. 전쟁하면서 미국이 또 돈을 막 벌어먹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하여튼 영리한 놈들이에요. 음모론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높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 혼쭐 좀 났지? 이제 내가 제재 좀 풀어줄게. 그러면서 와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 걔네도 돈 뽑아먹은 돈으로 자국 내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커버를 치고, 이제 뭐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에 지금 빚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추면서 안정화시키고 미국에 다시 저렴한 상품들 다시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자. 요 설계인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네,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13,000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 그 움직임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날봉상에서 이 그림 요 까만색 스토캐스틱이죠. 이게 지금 더 강해져 버렸거든요. 여기보다 좀 고점을 높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내일 정도에서 꺾여 떨어져야 이제 하락 다이버스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더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조금 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십시오. 네. 여기 더 진하죠? 그렇죠. 여기 더 진해졌어.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도 뭐 나쁜 소식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여기로 옮겨놨죠. 네,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ETF 상장에 대한 증빙적 검토가 나오게 되면서 급반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멀하게 우리가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죠. 날봉상 보면 일목균형표의 딱 기준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잘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딱 적절하게 잘 올라줬고, 이것도 절에 터지고 절에서 또 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다지는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그죠?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뭐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이슈로 한 번 더 조정을 바닥을 치고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좀 끊어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비트코인도. 그리고 뭐 올라가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다음에 스타트 하시고, 여기도 염두는 좀 하고 계시다가 와주면 한번 또 긁어가지고 이제는 상승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보는
2차 매수 이게 마지막 돌파할 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 하시는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어 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세결되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가 매수되고 나서 여기서 3차가 다시 수적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3차를 넣는 게 국룰입니다. 요거 분할 매수 기법 기억해 두세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버리면 종목을 바꾸고. 오케이? 네. 그런 관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되는, 제가 큰 힘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죠. 네, 감사합니다.